지우는 결혼 생활 10년 차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면 늘 부러움 섞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과거 미술을 전공했지만 남편 도현을 위해 꿈을 포기하고 가정에 헌신한 현명한 아내였고, 남편 도현은 중학교 음악교사로 성실하고 차분한 인상을 풍겼기 때문이었죠. 남들 보기에 이 부부의 삶은 모범적이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단단해 보이는 껍질 속에는 언제부터인가 설명할 수 없는 균열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 균열은 너무 미세해서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지우의 마음속에는 이미 깊은 외로움의 물이 스며들고 있었죠. 지우의 일상은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남편의 밥상을 차리고 그가 출근한 뒤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때는 열정적으로 붓을 들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물감 냄새 대신 주방 세제의 냄새가 더 익숙했습니다. 그래도 지우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남편의 성공이 곧 자신의 행복이라 믿었으니까요. 오후에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캔버스 위에 추상적인 선과 색을 덧칠하며 그녀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을 달래려 했습니다. 그 시간은 그녀에게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퇴근한 남편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싶은 마음은 매일 밤 그녀의 가슴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도현은 늘 피곤해라는 말과 함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식탁 위에 함께 앉아 있어도 대화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학교는 어땠어요? 라고 물으면 그냥 늘 똑같이 뭐라는 대답이 돌아왔고, 요즘 그림은 잘 그려져요? 라고 물으면 뭐. 라는 무심한 대답만이 이어졌습니다. 지우는 남편이 더 이상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것 같아 서운했지만 그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괜히 뾰족한 말로 다툼을 만들까, 짜증처럼 들릴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속마음은 점점 깊은 곳으로 숨어들었고 그 자리에 외로움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부부의 침실에서도 변화는 뚜렷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스킨십이 이제는 거의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가 편안해진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려 했습니다. 모든 부부가 다 이렇게 사는 건 아닐까? 우리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사이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지우는 마치 자신이 필요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음이 공허해질수록 남편의 등은 더욱 멀게만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접어두었던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은 그녀의 외로움을 담아내는 도구가 되었죠. 그리고 그녀는 미술 동호회에서 민준이라는 이름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민준은 그녀의 그림을 보고 진심으로 감탄해 주었습니다. 지우 씨의 그림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어요. 고요한 슬픔 같은 거요. 지우는 그 한마디에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에게서 받지 못한 위로와 인정을 낯선 이에게서 받기 시작하면서 지우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위험한 관계의 경계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우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침대에 등을 맞대고 누워있던 도현에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조금 다가와 줬으면 좋겠어요. 예전처럼 말이에요. 저기 우리 너무 멀어진 것 같아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10년 결혼 생활의 모든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오늘은 너무 피곤해. 내일 이야기하자. 도현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지우의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꺼져버리는 듯 했습니다. 단순히 피곤하다는 말일 뿐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거절의 무게가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었고 마음까지 밀어내는 듯한 차가운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부부처럼 보였지만 그들 사이에는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조금씩 커져가며 두 사람의 삶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우의 마음속에 번진 불안은 이제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잠 못 드는 밤마다 그녀를 갉아먹는 날카로운 파편이었습니다. 남편의 무심한 눈빛, 갑작스러운 야근, 그리고 정체 모를 문자 한 통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옥죄는 단서로 느껴졌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혼란을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져 내리느니 차라리 진실을 마주하고 깨져버리는 편이 나을 것 같았죠. 도현은 중학교 음악교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퇴근 시간이 일정해야 했지만 언제부터인가 늦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지우가 무심히 물으면 도현은 늘 같은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학교에 일이 많아서, 학부모 상담 때문에, 그냥 좀 피곤해서. 그 대답은 얼핏 타당해 보였지만 그녀의 가슴 한편에는 알 수 없는 의문이 남았습니다. 일이 정말 많은 걸까? 아니면 그냥 집에 오기 싫은 걸까? 그녀의 머릿속은 온갖 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무엇보다 도현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 지우는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을 바라볼 때 눈가에 작은 미소가 번지곤 했는데 요즘 그의 눈빛은 어디론가 멀리 떠나 있는 것처럼 공허했습니다. 마치 그가 이 공간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다가 남편의 휴대전화를 흘끗 보았습니다. 잠금 화면에 알림 하나가 떠 있었는데 오늘도 감사합니다라는 짧은 문장이 보였습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지만 문장 속에 담긴 뉘앙스는 지우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단순한 인사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나 친밀하고 다정한 어투였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지우의 손이 자신도 모르게 움찔거렸습니다. 사실 그녀의 휴대전화에도 비슷한 종류의 문자들이 있었으니까요. 미술 동호회에서 알게 된 민준이라는 이름의 사람과 주고받는 그림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지우 씨의 그림 덕분에 오늘 하루가 따뜻했어요. 지우는 남편의 문자를 보며 자신의 위선에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도현에게 느끼는 외로움을 민준이라는 사람에게서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도현은 씻고 나와 휴대전화를 확인하더니 순간 얼굴빛이 굳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고 아무렇지 않은 듯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생 실습이 떠올랐습니다. 얼마 전 도현이 집에서 무심코 언급했던 이름 하나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낯설지만 어쩐지 도현의 말투에 생기가 묻어났던 그때의 기억이 이제 와서 하나의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교생과 관련된 건 아닐까? 지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차라리 그냥 피곤해서 거리를 두는 거라면 참아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무관심을 넘어선 배신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 속에서 무너질 수는 없다고.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 진실은 그녀가 감당하기엔 너무 가혹한 것이 될지도 몰랐습니다. 지우의 마음속에 번진 불안은 이제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잠 못 드는 밤마다 그녀를 갉아먹는 날카로운 파편이었습니다. 남편의 무심한 눈빛, 갑작스러운 야근, 그리고 정체 모를 문자 한 통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옥죄는 단서로 느껴졌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혼란을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져 내리느니 차라리 진실을 마주하고 깨져버리는 편이 나을 것 같았죠. 다음 날 오후, 지우는 도현의 학교 근처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가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하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흐린 날씨에 차 안은 눅눅했지만 그녀의 심장은 그보다 더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주차된 차 안에서 조용히 기다리던 그녀의 시선에 저 멀리서 걸어 나오는 도현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교사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옆에는 젊은 여학생 한 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지우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 여학생은 바로 그가 무심코 언급했던 교생, 윤서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도현의 얼굴에는 지우가 보지 못했던 편안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서현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올리며 격려했고, 서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밝게 웃었습니다. 둘은 음악에 대해 이야기하는 듯 손짓을 섞어가며 열정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기보다는 서로에게 깊이 공감하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에 더 가까웠습니다. 지우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따뜻한 눈빛과 미소를 남편은 다른 여자에게 건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런 표정을 짓는 남자였구나. 나는 그걸 잊고 있었구나. 그때 지우의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도현이었습니다. 나 오늘 늦을 것 같아. 학부모 상담이 길어져서. 먼저 저녁 먹어. 그의 문자는 너무나도 일상적이었지만 지우에게는 또 다른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의 외도는 젊은 교생과 관련된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학부모와 관련된 것일까? 아니,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의 불안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대체 누구와 무엇을 공유하며 살고 있는 것일까? 지우는 멍하니 휴대전화를 든 채 남편과 교생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자신이 모르는 또 다른 도현의 삶을 보여주는 스크린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녀가 보던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삶에 자신이 모르는 두 개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솟아올랐지만 그것은 슬픔이라기보다는 자신도 모르게 속아왔다는 분노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핸들을 꽉 쥐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이제 이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집에 돌아가 모든 것을 끝내리라 결심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우는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남편을 기다리는 시간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벽에 걸린 결혼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그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 때의 우리는 정말 행복했을까? 아니면 그때도 이미 균열은 시작되고 있었던 걸까? 온갖 생각이 그녀를 덮쳐왔습니다. 도현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피곤하다는 핑계로 방으로 향했고 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도현의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우려는 그를 향해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오늘 어디에 있었어? 도현은 예상치 못한 지우의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잃고 그녀의 눈을 피했습니다. 그 침묵은 지우에게는 또 다른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대답을 못해? 당신 오늘 학교에 없었잖아. 휴대폰에 온 문자는 누구야? 도현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더듬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오늘은 학부모 상담이 정말 길었어. 그리고 문자. 그건 그냥 선생님들끼리 주고받은 거야. 그의 변명은 지우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의 눈빛에서 거짓을 읽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느꼈던 모든 외로움과 불안을 쏟아내듯 울먹였습니다. 내가 바보인 줄 알아? 당신이 나한테 관심이 없다는 건 진작에 알았어.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갈 수 있어? 대체 누구야? 교생이야? 아니면 그 학부모야? 도현은 지우의 질문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지우가 자신이 모르는 사실까지 알고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털어놓아야 할지, 아니면 끝까지 모르는 척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침묵을 택했습니다. 그 침묵은 지우에게는 가장 잔인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이미 찢어질 대로 찢어진 후였습니다. 지우는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당신 정말 무서워. 내가 당신 옆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모를 수가 있어. 우리 사이에 대체 남은 게 뭐야?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그들의 관계를 완전히 파국으로 몰아넣는 마지막 못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그와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방을 뛰쳐나갔고 도현은 혼자 남아 무너진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달았습니다. 도현은 지우의 분노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사실 변명할 수 없는 진실 때문이었죠.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두 개의 치명적인 미로에 갇혀버린 듯 했습니다. 하나는 순수하고 젊은 열정이 넘치는 교생 윤서현과의 관계였고 또 하나는 삶의 외로움이 묻어나는 학부모 최미라와의 관계였습니다. 도현은 중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에게는 존경받는 스승이었지만 그 자신의 삶은 늘 꽉 막힌 터널 속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음악에 대한 열정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상 속에 무뎌졌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어린 시절, 엄격하고 완벽주의적인 아버지로부터 받은 트라우마는 감정을 억누르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남자는 감정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아버지의 가르침은 그의 내면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행복하거나 슬플 때 그는 웃는 법 대신 침묵하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결혼 후에도 그는 지우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이 너무나 어색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해해 줄 사람을 외부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교생 윤서현은 그런 도현에게 예상치 못한 설렘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음악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도현의 음악적 재능을 존경했습니다. 서현은 그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내면의 열정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죠. 둘은 음악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로 가까워졌고 서현의 솔직하고 밝은 에너지는 도현의 억눌린 감정을 서서히 녹여냈습니다. 서현과의 대화는 늦은 밤까지 이어지기 일쑤였고 도현은 그녀와의 시간이 아내에게서 느끼던 공허함과는 완전히 다른 잃어버렸던 자신을 찾는 듯한 짜릿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녀를 향한 감정이 스승과 제자의 경계를 넘어섰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기에 더욱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그 관계를 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현의 마음을 더 깊이 잠식한 것은 학부모 최미라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공허한 삶과 닮은 도현의 외로움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미라는 자녀의 상담을 핑계로 도현에게 연락했고 두 사람은 남들 모르게 서로의 빈틈을 파고드는 은밀한 위로 관계가 되었습니다. 지우에게서 받지 못했던 따뜻한 관심과 이해를 미라에게서 채우려 했던 것입니다.
미라는 자신의 삶에 묶여 힘들어했고 도현은 그런 그녀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감정 교류를 넘어 서로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시작된 위험한 불장난과 같았습니다. 도현은 두 개의 그림자 사이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두 사람 모두가 자신에게서 지우에게서는 받지 못했던 특별한 위안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사실이 그를 더욱 늪으로 빠뜨렸습니다. 박도현은 더 이상 이중 생활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지우의 눈에서 본 절망과 분노는 그에게 깊은 죄책감을 안겨주었고 자신의 삶이 완전히 망가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는 이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을 하든 이미 무너진 관계를 되돌릴 수는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현은 오랜 시간 혼자였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방에 들어간 뒤 문을 굳게 닫았고 도현은 텅 빈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죠.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자문했습니다. 피곤하다는 핑계 뒤에 숨었던 것은 지우와의 대화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말하는 방법을 몰랐고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인 침묵을 택했습니다. 그 침묵이 결국 그녀를 멀어지게 만들었고 그 빈틈을 다른 사람들이 채우게 된 것입니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윤서현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현 씨, 내일부터는 교사로서만 대할게요. 나를 이해해줘서 고마웠어요. 짧은 몇 마디였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서현과의 관계는 그에게 잊고 지냈던 감정을 일깨워줬지만 동시에 자신이 아내에게 저지른 배신을 더욱 선명하게 느끼게 했습니다. 그는 이제 그 관계를 끝내야만 했습니다. 윤서현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지만 도현은 그녀도 자신의 결정을 이해해 주리라 믿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학부모 최미라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미라 씨, 이제 우리 만남은 여기서 끝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미라는 충격과 분노에 찬 목소리로 그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제 와서 이럴 수가 있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위로받았는지 알잖아요. 도현은 미라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녀의 외로움을 이용했다는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죠. 하지만 이미 늦은 사과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서 위로를 찾으려 했던 미라의 외로운 목소리에 또 다른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두 개의 그림자를 모두 걷어낸 도현은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죠. 어린 시절의 상처가 자신을 이렇게까지 무너뜨렸다는 것을 깨닫자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는 지우를 찾아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이미 그녀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한없이 추하고 초라했습니다. 그는 늦은 밤 인터넷에서 심리 상담소를 검색했습니다. 예전부터 상담을 권했던 지우의 말이 떠올랐죠. 그에게는 이제 이 길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상담소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지우가 알게 되었을 때 과연 그녀가 자신을 용서해 줄지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우는 더 이상 남편에게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모든 것이 허무하고 공허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완전히 닫혀버렸죠. 며칠간 도현은 그녀에게 말을 걸려 했지만 지우는 묵묵히 그를 피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집은 이제 차가운 공기만 가득한 낯선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텅 빈 마음으로 집을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의미 없이 물건들을 쓸고 닦았지만 마음속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도현의 방에 있는 서랍을 정리하던 중 그녀의 손에 작은 상자가 잡혔습니다. 무심코 열어본 상자 안에는 고급스러운 만년필과 함께 작은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명함이 한 장 놓여 있었죠. 명함 속의 이름은 최미라였습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지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삶에 다시 음악이 들어온 것 같아요. 외로웠던 제 삶에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몇 줄이었지만 그 안에는 두 사람의 은밀한 관계가 숨김없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지우의 가슴이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상담이나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우가 그토록 원했던 감정의 교류였고 남편이 그녀에게 주지 않았던 따뜻한 감정의 파편들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도대체 어떤 위로를 받았기에 이런 편지를 쓰는 거지?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때 그녀의 휴대전화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확인한 지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오늘 당신이 보내준 그림 정말 위로가 되었어요. 고마워요, 지우 씨. 보낸 사람은 민준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지우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마음 속에 또 다른 감정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녀 역시 외로움을 그림으로 이야기하며 다른 남자에게서 위로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도현을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 그녀가 남편의 행동을 비난하려던 바로 그 순간 거울 속에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마주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서로에게 등 돌린 채 각자 다른 곳에서 위로를 찾아 헤맸던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도현이 퇴근해 집에 들어왔을 때 지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죠. 도현은 지우의 눈빛에서 모든 것을 읽었습니다. 그는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서 있었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당신 이걸 왜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도현은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지우의 메시지 알림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찾았어.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서로를 비난하는 대신 자신들의 상처를 들여다보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결혼은 한 사람의 배신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방치하고 서로에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두 사람의 공동 실패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 그들은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을까? 깊은 침묵 속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모든 상처를 치유해주지는 않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6개월 후 지우와 도현은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끝이 났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고 작은 공방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그림에는 잃어버린 사랑의 아픔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유진이라는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도현과의 관계에서 잃었던 자존감을 회복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죠.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대신 스스로의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공방에 찾아오는 사람들과 그림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도현은 심리 상담을 꾸준히 받으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어떻게 자신의 삶과 결혼 생활을 망가뜨렸는지 깨달았고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조금씩 배워나갔습니다. 그는 이제 피곤하다는 말 대신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연습했습니다. 학생들에게도 더 따뜻한 눈빛을 보냈고 동료 교사들과도 진심으로 소통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교생 윤서현과 학부모 최미라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모든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서 위로를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공허함을 채워나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난 듯했지만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둘은 이제 더 이상 부부가 아니었지만 한때 서로를 사랑했던 두 사람으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행복을 찾아가는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관계의 끝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용기가 결국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들은 서로를 잃었지만 그 과정에서 진짜 나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어디에서 듣고 계시는지 소감 한마디 남겨주세요.